이 영상만 보셔도 SK하이닉스 면접은 무조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합격해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공대, 이공계 취업 컨설팅만 1200명 이상 진행했고 현재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수백 명의 대기업 현직자를 배출했습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고정 댓글에 제 모든 컨설팅 후기와 현재까지 컨설팅 결과를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합격자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미합격자까지 포함해서 지원 기업, 직무, 결과를 모두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수백 명의 합격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 자소서는 이번에 서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소서 문항이 빠지고 AI를 활용한 정황 기술서 그리고 일반 정황 기술서 이렇게 두 문항 4,000대짜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데요.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고 AI 경험이란 게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도 애매하고 어떤 분들은 AI를 써본 경험이 없는데 이걸 2천자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막막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AI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막막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 영상만 돌려보셔도 합격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AI 경험 기술서를 만드실 수 있게 A부터 Z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쓰는 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문항이 왜 생겼는지입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이 올해 반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근육이라는 표현입니다. SK하이닉스 뉴스는 공식 발표에서 그대로 인용한 문장이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힘, 생각 근육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서식 변경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존 자소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를 물었다면 새 서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고 어떤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AI 도구를 화려하게 써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바이브 코딩으로 뭘 만들었다, 머신러닝으로 모델링했다, RAG 구축했다, 이미지 CNN 돌렸다, 랜덤 포레스트 썼다 이런 기술적인 화려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채용 설명에서 인사팀이 오피셜리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의 AI 경험이 많아봤자 정말 많지 않을 거고 인사팀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2천자의 목표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로 어떤 문제를 정했고 목표가 뭐였는지.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를 내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이게 생각 근육이죠. 셋째, 그 성과를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AI 경험을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하느냐가 아니라 AI 결과에 대해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걸 직무에서 어떻게 쓸지 설득시킨 것. 이게 2천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류에서 끝나는 문항이 아닙니다. 실제 6월 면접에서 이 AI 경험 기술서에서만 질문 10개 받으시고 면접 끝난 분도 계십니다. 그때 반복해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AI 쓴 건 알겠는데 AI가 답변한 그대로 했나요? 교시 단위고 말고 다른 비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 안 해봤나요?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문항은 검증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면접에서 답변 가능한 선에서 서술하셔야 합니다. 아예 없는 경험을 완전히 부풀려서 작성하는 건 서류는 통과할지 몰라도 면접에서 10개의 질문 받고 무너지는 리스크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내 경험으로는 생각 근육을 못 보여주겠다, AI 결과를 판단한 과정 자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SK하이닉스 컨설팅은 마감인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선착순 두 분은 제가 1대1로 컨설팅 해드리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카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그렇게 이 문항의 목적을 먼저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천자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경험 기술서는 목차가 다양할 수 있어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6월 합격자들 글을 보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4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구조예요. 첫 번째, 발정 및 문제 정의. 어떤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고 왜 AI로 풀기로 했는지. 두 번째, AI 적용 및 해결 과정. AI를 어떻게 적용했고 중간에 뭐가 막혔고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세 번째, 검증 및 판단 과정. AI 결과를 어떻게 검증했고 뭘 채택하고 뭘 버렸는지. 네 번째, 결과 및 직무 활용 방안. 성과가 뭐였고 이 역량을 SK하이닉스 어느 업무에 어떻게 쓸 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검증 및 판단 과정. 여기가 생각 근육에 나오는 승부처입니다. AI가 제안한 것 중에 채택하지 않은 것과 채택한 것,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인기값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오인식 데이터가 방연될 위험이 있어 인식률보다 검증 가능성을 우선했다. 이런 판단 과정이 한 줄이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잘 써도 채점자 눈에는 질의응답이에요. 문화 안내문에도 써있죠. AI 서비스를 단순 질의응답 형태로 활용하는 경험은 작성을 지양해주세요. 질의응답이냐 아니냐를 기르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준 걸 그대로 썼냐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골랐냐. 아까 말씀드린 생각근육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개조식이냐 허수식이냐 이거 정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택 1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자 문항에서 전부 개조식으로 가면 갭
값수가 줄어들고 논리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반대로 전부 서술식으로 가면 이 천자 글이 되니까 가독성 챙기기가 쉬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조식과 서술식의 장점만 뽑아서 썩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담 헤더는 SK 하이닉스가 예시가 준 대로 개조식으로 가세요. 연구, 기간, 소속, 역할 이렇게요. 그리고 본문은 1. 배경 및 문제 정의 같은 개조식 소제목으로 구획을 나누고 박구획 안에서는 서술식으로 논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뒤에 예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저는 AI 경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아예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전공 수업에서 실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미 재료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예상 같다는 결과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원인을 어떻게 차단할지 떠올려보세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든 선배한테 물어봤든 구글에 검색했든 그 과정에서 AI를 끼워 넣는 구조만 만들면 이 서식의 소재가 됩니다. 소재 방향을 말씀드리면 제뉴어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실험과 같은 파라미터 조정하는 걸 자동화하는 방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 대시보드 만들어서 파라미터별로 결과 보는 구조, AI 활용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파이썬 좀 다룰 줄 아시면 챗GPT API로 3에서 4일이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든 측정값 자동 추출이든 수작업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돌린 구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판단 지점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만들어도 소재가 안 됩니다. 자, 실제 완성보드 볼 건데요. 중요한 건 모두 전공,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글의 구조와 기승전결을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응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각 글에서 생각 근육을 활용한 지점과 직무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설명한 부분을 찾으면서 보세요. 그리고 예시 일부분만 보여드리고 실제 6월 합격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변형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 연구는 감강대 조성별 패턴 계측 데이터 이상 판정 파이프라인 개발입니다. 헤더 보시면 기간 소속 역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더는 개조식입니다. 역할의 설계 및 검증이라고 써서 검증까지 내가 수행했다는 걸 미리 깔아둡니다. 자, 첫 번째 배경 및 문제 정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감광제 조성했다는 패턴 영상 변화를 연구하며 노광 조건별 패턴폭 계측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조건과는 비교는 신뢰할 수 없는 측정값을 걸러내야 했으나 매번 수작업으로 이상값을 선별하는 과정은 분석자 주관이 개입되고 반복 소요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웨이퍼 가장자리 측정점은 센터 대비 편차가 원래 큰 영역임에도 전체 평균 기준으로 A가 판정하면 정상 데이터까지 제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자, 문제 정의가 두 개죠. 수작업이 느리다만 있으면 평범한데 엣지는 원래 편차가 크다는 공정 특성을 문제를 끌어하죠. 동행 지식이고 이게 뒤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I 적용 및 해결 과정입니다. 초기 파이프라인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이상값을 판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행 결과 웨이퍼 가장자리 측정점이 대부분 이상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엣지 영향의 편차가 원래 크다는 공정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웨이퍼 내 반경 위치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하여 각 구간에 개별 판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구간을 세밀하게 나눌수록 위치별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구간당 표준수가 줄어 기준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측정점, 배치 밀도를 확인하여 두 개 구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보시면 AI가 처음 준 건 전체 평균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안 쓰고 반경 구간으로 재설계했죠. 그리고 왜 하필 두 개 구간인가까지 근거가 나옵니다. 세밀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지만 표본이 줄어서 기준이 흔들린다. 이게 트레이드오프를 인식한 판단이에요. 이후 패턴폭 하나만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되지만 인정 측정 값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폭과 형산 지표를 함께 반영하여 두 값의 상관관계를 활용거리 기준이 단변량 편차보다 실제 이상을 더 정확히 검출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관이 뚜렷한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상관이 약한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어 해당 조건에서만 선택 적용하는 구조로 완성했습니다. 다변량 판정을 도입했는데 전 구간에 다 적용한 게 아니라 효과 있는 조건에서만 선택 적용했어요. 좋은 기법이니까 다 써야지가 아니라 조건별로 요성을 검증한 거죠. 이어서 볼게요.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육안으로 걸러냈던 이상 데이터 목록을 정답치로 삼아 누락 건수와 과잉 검출 건수를 각각 집계하였습니다. 과잉 검출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 누락이 늘어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이상값을 놓치는 것이 과잉 검출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과잉 검출을 검수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항이죠. 정답지를 뭘로 삼았는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쪽을 감수했는지 누락이 더 위험하다는 건 연구 목적에서 나온 판단이지 AI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 근육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시 이 지원자분은 시뮬레이션까지 AI를 활용했지만 이번 예시에서는 그것까지 설명드리지 않고 AI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결과 및 직무 활용 방안이 나옵니다. 앞에는 당연히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서 어떤 강점이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선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직무 활용 방안 예시로 보겠습니다. R&D 공정, 포토 공장에서는 FEN 레이터를 활용하여 포커스와 익스포저 조건별 CD 변화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윈도우로 확보하는 업무가 핵심일 것입니다. 이에 본 경험에서 강화한 기준
기준 설계와 다변량 판정 역량을 FEM 매트릭스 내 CD 유니포미티 이상값 판별에 적용하여 노광 조건 최적화의 분석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이후의 패터닝에서 오버레이와 LER, LWR 계측 데이터의 문제되는 패턴을 빠르게 선별하고 패턴 피델리티 확보에 기여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발휘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이 경험에서 얻은 강점이나 역량을 지원 직무에 어떻게 얼라인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직무 전문성이 가장 강조가 되는 경험 기술서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연구는 SEM 단면 이미지 개변 자동 분할 모델 개발입니다. 이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 기술적으로는 예시 1보다는 무거워 보이는데 글의 무게 중심은 똑같이 판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문제 정의입니다. 자, 앞에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문제 정의 붙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측정 값에 따라 계면 위치를 다르게 잡아 값이 부정확한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SEM 단면에서 계면은 선이 아니라 밝기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띠로 나타나 사람마다 기준이 달랐고 동일 시편에서도 측정자가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속도와 재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계면 자동 분할 세그멘테이션 모델 개발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느리다, 재현성이 없다를 핵심 문제로 잡았고 이게 뒤에서 라벨링 기준을 먼저 세운 이유가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AI 적용 및 해결 과정입니다. 모델 개발에 앞서 라벨링 기준부터 수립해야 했습니다. 정답 데이터가 필요한데 계면 범위가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밝기 프로파일의 변곡점을 계면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으로 약 300장을 라벨링하였습니다. 학습 이전에 측정 정의를 먼저 세운 것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까 파이프라인 분해에서 앞단이 먼저라고 했죠. 모델보다 라벨링 기준이 먼저다. 이 순서를 아는 것 자체가 생각근육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300장은 세그멘테이션에 넉넉하지 않아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했습니다. ARing 이미지 증강은 SEM 단면의 위아래 방향의 물리적 의미를 가져 회전이나 반전 적용 시 성립하지 않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B안은 사전학습 모델의 마지막 층만 미세 조정하여 데이터 부족을 구조로 보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B안을 채택하되 밝기와 대비 변화, Shift처럼 방향을 보존하는 증량만 추가했습니다. A안, B안 비교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A안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만 골라서 B안에 붙였다는 거예요. AI한테 데이터가 적은데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100% 증강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안 하고 SEM 이미지는 뒤집으면 안 된다는 도메인 지식으로 걸러낸 겁니다. 자, 세 번째, 검증 및 판단 과정. 초기 평가에서 픽셀 단위 일치율이 95%를 넘었으나 실제 두께 값은 여전히 오차가 컸습니다. 저렴막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배경만 맞춰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평가 지표를 픽셀 정확도에서 실제 산출물인 두께 오차를 교체하자 모델의 실제 성능이 확인되었고 개선 방향도 이제부터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95% 나왔으면 보통 성공했습니다라고 쓰죠. 근데 이 사람은 95%가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가 지표 자체를 의심한 겁니다. 면접관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검증 및 판단 과정과 4번 결과 및 직무 활용 방향 두 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오차가 큰 케이스를 모아 분석하자 두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7편 준비 전 계면이 뭉개진 이미지와 대전으로 밝기가 튄 이미지였습니다. 전자는 원본 자체가 판독 불가해서 모델 문제가 아니었고 후자는 밝기 정비와 전처리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유형을 섞어볼 때는 원인이 보이지 않았으나 분리하자 개선 가능 영역이 명확해졌습니다. 나아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AI 기반 불량 메커니즘 모델링에서 페이맵 패턴과 물리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불량 원인을 자동 분류하는 파이프라인 설계에도 본 경험을 발휘하겠습니다. 소자 직무에서 페일할 때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신뢰도 낮으면 사람한테 넘긴다는 자동 안한 구간도 있고 이 모델이 맞느냐 아니라는 한계도 명시했습니다. 분명 이 경험에서 배운 강점이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는 게 직무 전문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험 기술서의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마지막 예시 3번. 이분은 유거래 설계 직무에 합격하신 분의 동의를 받아 경험 기술서를 일부 변형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깊은 소재 하나로 2000자 채웠는데 소재가 그 정도로 깊지 않으면 두 개를 붙여도 됩니다. 이 예시가 그 구조입니다. 자, 연구는 트리 기반 대리 모델을 활용한 회로 설계 공간 탐색 효율화입니다. 위에 설명이 나오고 딥러닝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2000건 규모에서 과적 합이 발생하여 트리 기반 회귀 모델로 전환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제한된 환경에서 표면력이 큰 모델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파라미터별 영향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 정도 전환 결정을 내렸던 근거였습니다. 더 좋은 모델을 버리고 상황에 맞는 모델로 왔습니다. 근거가 두 개죠. 과적 합이랑 해석 가능성. 이게 생각 근육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 및 해결 과정과 검증 및 판단 과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예측값 상위 후보만 시뮬레이션하는 AI는 빠르지만 예측 오류 시 최전의 포인트를 놓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측값과 불확실성을 함께 산출하여 우선 후보와 불확실성이 높은 후보를 모두 포함하는 B안을 선택했습니다. 탐색 범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희박한 공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근거였습니다. 모델을 바꾼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디에 넣을지 그걸 판단한 거죠. 이어서 볼게요.
볼게요. 세 번째, 검증 및 판단 과정. 운영 중 일부 파일에서 값을 읽지 못하면 빈값이 에러 없이 통과되어 마진이 실제보다 여유있게 산출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수치를 손으로 대조하다 보면 확인된 것이었으며 자동화 도구가 오류를 숨기는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상황이었습니다. 형식 통일하는 기존 데이터 재생성이 필요하여 파서단에서 A키 실패 시 파일명과 항목을 출력하고 중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무작위 표본 10건을 수동 대조하여 자동화 후에도 검증을 생략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맹진하지 않는 태도, 여기서 생각 근육이 나오고 에러 안 나오고 잘못된 값이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손으로 대조하다 잡았고, 형식 통일하는 비용 때문에 버리고 중단 방식을 택했고, 자동화 이후에도 표본 검증을 수동으로 계속했다 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 네 번째, 결과 및 직무 활용 방안이 나오죠. 첫 번째는 소재 1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소재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땡땡땡땡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강점을 확보했고, 데이터 편향 진단과 불확실성 반영 설계의 강점을 확보했으며, SK하이닉스에서 HBM4 IO 회로나 센서 설계 시 PVT 코드별 사이미 마진을 사전 선별하여 시뮬레이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땡땡땡 소재를 통해서 이런 강점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역량을 통해 SK하이닉스에서 양산 회로 PVT 코너별 마진 자동 집계와 위반 조건 선별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실리콘 검증에서 칩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예측값의 차이를 자동 대조하여 AI를 통한 수정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재, 첫 번째 소재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 경험에서 본인의 강점과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강화된 강점이 지원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정확히 온라인에서 어필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직무 적합성이 정확히 나오는 경험 기술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자, 3개 보셔야 될 공통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처음 준 결과를 그대로 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평균 반경 구간이고, 증강이 나왔으면 전해학습으로, 딥러닝이면 트리로. 자, 두 번째, 세 글 모두 자동화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표시만 하고 제거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낮으면 수동 전환했거나, 읽기 실패했으면 중단했거나. 세 번째, 마지막은 전부 SK하이닉스 실제 업무 단위로 끝냅니다. 이 경험에서 강화한 강점을 지원 직무 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직무 전문성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경험 기조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직무 활용 방안을 쓰려면 SK하이닉스가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곧 이 문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전면 적용된 것도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 적용 준비 중인 단계들이 대부분이지만, 현업에서 이런 흐름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레퍼런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3개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피노테스트 VM입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와 가우스랩스가 26년 2월 관련 연구 2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논문용 샘플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SK하이닉스의 생산 현장에서 피노테스트 VM을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AI 기반 가상 계측을 22년부터 실제 생산 라인에 사용하고 있다고 26년 자료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뭐냐면, 반도체는 모든 웨이퍼를 모든 단계마다 실제 계측 장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측 장비 자체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웨이퍼가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정, 일부 실제 계측 이상파 구조였다면, AI를 적용한 거는 AI 버추얼 메트롤로지를 적용해서 긍정 장비, 센서, 레시피 데이터, AI 계측 결과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계측하지 않은 웨이퍼까지 품질 특성을 추정하는 방향입니다. 양산 기술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은 사실상 양산 기술 사람이 하는 공정 이상 모니터링, 품질 트렌드 데이터 분석, 레시피 관리, 이상나 선별, 계측 효율화, 수율 관리, 공정 조건 최적화와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툴-투-툴 매칭. 2012 이후 에스파인 논문 제목 중에 표현을 나왔습니다. 팹에서는 동일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 애처 A, B, C가 동일 레시피를 쓰더라도 챔버 상태, 부품 열화 온도, 프레셔 차이 때문에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에서는 툴-투-툴 매칭을 관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AI VM을 활용하면 기존의 낮은 계측 샘플링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장비 간 퍼포먼스 차이를 더 촘촘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실제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비 간 퍼포먼스 변화, 이상 문제 탐지, 원인 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설비 알람 발생, 엔지니어 확인, 데이터 분석, 원인 분석이었다면, AI를 활용하면 공정 데이터, VM, 툴 간 편차 발생, 이상 문제 탐지, 엔지니어 문제 분석. 자, 여기서 그립 방향이 나오죠. AI가 엔지니어를 대체하는 형태가 합니다. 이상이 수율에 영향을 주기 전에 엔지니어가 개입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예시에서 표시만 하고 자동 제거는 안 했다, 신뢰도가 낮으면 사람한테 넘기고 쓴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SK하이닉스 현장의 AI가 딱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에스파인 논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버레이 먼저 살짝 설명하면은, 오버레이는 포털에서 레이어를 계속 쌓을 때 현재 패턴과 이전 레이어 패턴이 얼마나
정확히 정렬됐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예요. 오버레이가 틀어주면 패턴 불량 수요자로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AI로 오버레이 값을 버추얼 메트로놀로지로 예측하고 있는데 단순 예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 AI는 오버레이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레이스는 오버레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며 어떤 입력 번수가 예측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즉 Explainable AI입니다. SK 하이닉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25년부터 생산 현장에 적용되어 공정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원인을 찾는 데 활용되고 있고 이 사실이 26년 2월 자료에서 다시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 기술 경험서랑 연결되냐면 이번 문항이 AI 결과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라고 묻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 현장에서도 AI한테 왜 그랬는지 예측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내는 AI를 안 믿는 회사가 결과만 내는 지원자를 믿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직무 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6월 합격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합격자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엔 R&D 공정보다 설계가 상대적으로 합격이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반기 공채 때는 양상 기술이 채용의 7에서 80%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많이 또 고민하시는 게 소자와 기반 기술, PE 같은 소수 직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소자가 키워가 많긴 합니다. 소자, 잡 디스크립션 보시면 뭐 PR도 있고 FA도 있고 PCI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 직무가 많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자가 TO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25년 이렇게 많을 때는 소자가 전체 채용 인원의 약 20%까지 되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직무죠. 어찌 보면 양산기술 PNT와 거의 비중이 비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자나 기반기술이나 PE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직무 핏이 어떤 직무에서도 정확히 맞지 않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소자로 한번 틀어서 지원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결국 직무 선택은 지원자가 가진 경험의 픽과 예상되는 TO의 비중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큰 요소들이에요. 여기서 개개인이 각 요소의 비중시 또는 가중시를 얼마나 줄지 핏을 더 볼지 TO를 더 볼지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은지 스스로 논리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봐드릴 수 있으면 좋으나 그게 안 되니 직무 고민되시는 분들은 스펙이랑 경험 요약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이 된다면 한 번씩 보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답까지 최선을 다해 다 쓰셨으면 여러분이 할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써보려 해도 막상 문장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히 다 알려드려도 첨삭해보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고 내가 쓴 글이 괜찮은지도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1200건 넘게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내 자소서가 왜 떨어지는지 모른 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소서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첫 지원이라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소서, 경험기술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꼼꼼히 도와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한 분 도와드리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대기업들은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마감된 상태인데요. 다만 SK 하이닉스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위에 딱 2명만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이거 봐도 못 쓰겠다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카톡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인터뷰하고 자소서 뜯어 고치고 수정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용 기간이 임박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으로 연락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대기라도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응대 채용만 전문으로 다룹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면 다음 공고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고 서류랑 자소서 대비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뭘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스펙과 목표 기업을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늦게라도 확인해서 현실적으로 딱 맞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진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대기업 합격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대 취업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